음주 전쟁입니다. 코로나도 못 꺾는 음주 범죄. 아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은 오히려 더 늘고 있다고 해요. 그리고 술을 먹고 나서 이제 벌이는 사건 사고들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. 아니 거리두기 하면서 술집 영업 시간은 확 단축이 되었는데 음주운전은 오히려 증가했다고요, 평론가님?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연말연시에 주로 집중 단속을 하잖아요.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해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 17.6% 증가한 29,536건이 적발됐다고 합니다. 11월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. 면허 취소, 면허 정지 이것이 각각 16.6%, 20% 증가했다고 합니다. 제가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는 좀 기저효과 같은 것.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작년에 음주운전이 좀 줄어든 건 있어요. 그 전년도보다. 네네.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작년에 어떤 연말의 이 상황이 지금의 연말 상황보다는 더 심각했거든요. 그래서 이 코로나19 우리가 좀 더 극복해보자라는 분위기가 좀 더 형성이 돼 있어서 작년에 좀 줄었다가 지금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확 늘어났다고 느끼는 부분도 하나 있고, 두 번째는 지금의 상황이 사실은 스프링 효과. 그러니까 이미 3년 정도로 억눌린 어떤 상황들이 그렇죠. 계속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피로도가 너무나 높은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고, 또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위드 코로나에서 또 바뀌어서 오미크론과 관련돼서는 좀 더 많은, 그러니까 이 방향을 바꾼 거 아닙니까? 치사량이 좀 더 줄고 그렇죠. 전파력만 높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개방해서 해야 된다라는 정부의 어떤 방침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좀 더 해이해진 어떤 부분도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음주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요. 굉장히 많은 음주운전에 관련된 사건,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정말 근절돼야 된다는 거는 정말 당연한 일이잖아요.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대선 후보들이 어떤 공약들 갖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. 먼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음주운전자의 면허 결격 기간을 상향 조정하겠다 이런 공약 내세웠는지 좀 알려주세요. 네, 그렇습니다. 윤석열 후보가 쇼츠, 짧은 어떤 그런 그 공약들을 계속 내고 있는데, 네. 이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도 59초 쇼츠 영상을 통해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.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 기간이 1년이거든요. 1년 동안은 면허를 다시 할 수 없잖아요. 그런데 이것을 3년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. 즉, 혈중 알코올 농도 0.08% 이상이 이제 단순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음주운전 이외를 포함해 대물, 대인 사고 등 모든 경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1년이었는데 네. 그 결격 기간을 3년으로 늘리겠다. 이렇게 해서 좀 더 엄중하게 그 음주운전을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밝혔습니다. 그렇죠. 음주운전 한 경우에 이제 결격 기간 놀림으로써 좀 더 이제 경각심 갖게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보이는데요.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안전속도 5030이라고 저희가 부르죠. 이제 도심 내에서 주행하는 속도를 50km, 이제 30km로 제한하는 이 정책도 손보겠다는 공약도 발표를 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5030이 시행되면서 사실상 많이 저감되고 사고도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데, 문제는 조금 더 보완할 그렇죠.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윤 후보가 그것을 보완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5030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제 보행자가 없는 부분에서도 50이더라.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60으로 좀 더 높이자라는 것이고요. 또 60km로 상향 조정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.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너무 저속으로 운전하면 도리어 매연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특히나 이제 경유차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 보행자 인도가 없는 그런 곳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km 정도로 현실화해서 속도를 너무 낮춰서 도리어 매연이 나오지 않는 그런 어떤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
평론가님,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제 음주 관련한 공약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이재명 후보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겠다. 뭐 이 공약을 내놨고요. 그 외 부분에서 더 구체적인 게 없어서 뭐 좀 짧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왜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음주 범죄에 대한 좀 포괄적인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. 원래 이제 주치 감경이라고 흔히들 알고 계시잖아요. 뭐 네. 음주 상태에서 뭐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런 감형 전면 폐지하겠다 이런 의견 밝혔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건 사실 또 그냥 국민들의 법 감정과 그렇죠. 좀 일치하는 것 같아요. 지금 그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그것이 이제 마약이나 혹은 지금 그 음주와 더 다 연관이 돼서 이것이 그렇게 심신미약으로 판명이 되면 뭐 그 형량이 막 줄어드는 경우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? 근데 이제 조두순 사건 그렇죠.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높아졌어요. 그럼요. 그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또 뭐 성폭력과 관련돼서는 예외 조항으로 한다라고 보완을 했지만 그 부분만이 아니라 어찌됐든 이렇게 극악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는 것에 대한 법 감정이 있기 때문에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음주 후 행동에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된다라고 지금 안 후보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. 상당히 뭐 이렇게 공감하는 그런 국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평론가님, 마지막으로 이 대선 후보들의 음주 범죄에 관련된 이 공약들 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? 지금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이게 그 안철수 후보는 이 음주 운전보다도 더 포괄적인 그렇죠. 그 화두를 던진 것 같고요. 이런 화두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법조계에서도 좀 더 공방이 벌어져야 될 것 같고요.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는 실질적으로 좀 보완책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5030도 좋지만 그러나 현실화하자라는 그런 안을 내놓은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1년을 3년으로 늘린 것 이런 부분들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, 또 이재명 후보 음주운전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.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당선이 되실 분들이니까 한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언제나 특별 사면이라는 것도 하세요. 보면 이 임기 중에 8.15라든지 이런 때 이 기록들을 또 삭제하거나 하겠다 해서 그 안에 또 음주운전 기록도 삭제하는 그런 사면도 이루어지거든요. 그러면 별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? 3년으로 늘렸는데 또 특별 사면으로 하면,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특별 사면에서 꼭 이 음주운전이라든지 주치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꼭 포함시켜야 되느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네, 평론가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왜 우리가 술이라는 게 개인이 맛으로 마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. 또 친교 목적으로 마시는 분들도 있고 그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우리 삶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있잖아요. 하지만 이 술과 관련된 범죄, 특히 음주운전 이와 관련해서는 정말 엄벌이 필요하지 않나,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엄정한 처벌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까지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,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.